오늘은 녹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초 강목의 저자인 이시진은 녹두를 두고 세상을 구제하는 곡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녹두도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해독, 디톡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과거에 옛날 동의보감 시절에도 해독이란 말은 있었습니다. 청열, 해독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열을 끄고 또 독을 풀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에 쌓인 독들을 풀어주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청열, 해독약에 해당하고요. 녹두인데요. 오늘은 녹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 아세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예전에 이 노래 참 유행하고 많이 들리고 했었는데요.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 보통 이 빈대떡의 주 재료가 녹두잖아요. 과거에는 이 녹두 지짐이 녹두전 같은 거를 물론 술안주나 이런 전집에서도 먹었지만 명절에 꼭 녹두전을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 녹두가 해독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먹으면 탈도 덜 나고 식중독도 예방하고 몸도 해독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두의 첫 번째 효능은 해독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녹두는 일체의 독과 주독을 풀어주고 번열과 피부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녹두는 청열약에 속해요. 어떤 우리가 독이 쌓이는 거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열독이고 하나는 냉독이에요. 주로 이제 냉독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해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고 식중독 잘 걸리잖아요. 이때는 냉독이기 때문에 뜨거운 약초로서 이제 해독을 해요. 그리고 와사비나 고춧가루 이런 것들도 회랑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냉독은 뜨거운 것으로 해독을 하고요. 반대로 이 녹두가 풀어주는 독은 열독이에요. 그래서 열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로 얼굴이 이제 벌게지면서 뭐가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녹두는 약을 해독하기도 하는데요. 부자나 초라는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삼 같은 거 드시고 부작용 났을 때에도 이 녹두를 가지고 해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몸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보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으면 보약의 성질이 조금 감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녹두가 어느 때 좋냐면 청소년기, 사춘기 시기의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크게 보면 열독으로 보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녹두죽이나 녹두로 된 빈대떡이나 이런 것들을 해먹이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녹두에는 실제적으로도 항산화 효능을 가진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껍질에도 들어있으니까 함께 갈아서 드시면 해독작용에도 좋고 또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녹두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고혈당 식품에 비해 혈당 수치가 느리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녹두에는 또 아연 함량이 높거든요. 아연이 또 인슐린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무척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또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녹두를 적절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두의 효능 세 번째는 두통의 완화입니다. 아까 녹두는 열독을 해독한다 그랬잖아요. 주독의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숙취로 인한 두통에 아침에 녹두죽이나 녹두를 끓인 물을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 말고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 특히나 얼굴이 좀 붉고 멀겋게 달아오르고 또 좀 성격이 급하고 긴장이 많은 분들은 녹두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끓여 먹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사실 그 두한조결이라는 한방의 격언이 있는데요.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면 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머리로 열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립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 있고 심장은 이쪽에 있는데 불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니까 자꾸 우리가 열받고 화나고 하면 화병이 같은 것이 있을 때도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뜨거워진 가슴 위로 가서 두통이나 뭐 상열감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녹두는 성질이 차니까 서서히 열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녹두를 먹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옆에 두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녹두로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자면 눈이 맑아지고 두통과 두통이 치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녹두로 벽에 속을 해가지고 베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녹두도 많이 드시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두의 찬성질 때문에 그런데요. 평소에 속이 좀 많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돼요. 굳이 녹두를 드시고 싶다면 찹쌀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녹두 양을 좀 줄여서 조금 드시면서 늘리는 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약 같은 걸 복용할 때 녹두가 그 효능을 상쇄시키는 상황도 있으니까 꼭 처방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본초 강목의 저자인 이시진은 녹두를 두고 세상을 구제하는 곡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콩 하나가 세상을 구제한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약들도 많아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먹을 것도 없고 특히나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콩이 고기 대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지만 또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음식이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